국민의힘이 주장한 판넬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판넬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납득이 안 되는 토지 수익 계약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주어가 왜 없습니까? 네네, 의혹 제기했으니까요. 이거 수익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네, 지사님, 이 땅 수익 계약한 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식품연구원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아니 박성민 의원님, 동료 의원 질의할 때 좀 조용해 주세요. 끊어주세요.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네. 감사원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게 조작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토부가 요청을 해서 팔았는데 안 팔려가지고 유찰이 몇 년 동안 되니까 네, 지사님. 수의계약 한 겁니다. 예.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도 왜 주어가 없습니까? 누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2014년 4월 22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이재명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아니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주택으로 변경 특혜 제공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막무가내 식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 의혹을 제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상 개발 사업자는 당시의 부동산 시장과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장기적인 임대 수익을 꾀할 것인지, 분양으로 단기 수익을 낼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업체가 요청하면 해당 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요. 이런 변경 승인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가 개입될 소지가 없다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의견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분양이익을 비교했던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비교하려면 임대 수익과 분양이익을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식적인 문제에 특혜 딱지를 붙이는 것은 국민의힘이 행정에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무 말 대잔치에 몰두하다가 월요일 날 행안위 국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소설 신작과 함께 바로 이 사진을 꺼냈다가 망신을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작이고 왜곡입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려면 수의계약을 맺고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한 박근혜 정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현동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백현동 개발 사업에 우리 성남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또 다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2,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자, 정리 취득하는 좀 조건으로 용도 변경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김은혜 의원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 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거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